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미증시도 출발이 좋았어요. 그죠? 장 초반에는 약 1% 정도 이상, 거의 뭐 나스닥은 1.8%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다우도 1.5%까지 급등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때요? 급락을 했네요. 나스닥 1.9%, 다우는 1.3%, 네. S&P는 1.2% 급락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제 200일선을 많이 봐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는데 다우가 이 200일 이평선이 지금 처음으로 깨졌다라는 거죠.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핑크색으로 표시했는데 핫핑크로 나스닥이나 S&P는 안 깨졌는데요. 다우가 깨졌어요. 네. 사실 보시면 여기 딱 보이죠 핑크색. 여기 깨져버렸는데 지금 최근에 오늘 뚫고 내려간 거예요. 확 깨져버렸죠. 요걸 두고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다들 지금 불안하실 겁니다. 야, 이거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빠지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급락하는 거 아니야? 다들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들, 데이터들을 최대한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한번 그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음봉 나왔을 때에, 그죠? 그때 시황 브리핑 청취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때부터도 나스닥 급락했을 때, 요때 지난번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 증시였었죠, 그죠? 나스닥이 2% 이상 급락을 한 상태였었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반등 나왔죠. 또 빠졌거든요. 제가 역시 얘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왔어요. 1.8%나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 또 급락을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마찬가지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나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지금은 아주 조금 더. 네. 뭐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하다.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최소 지금 종가가 15,250포인트쯤 되잖아요. 네. 네, 밀리면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5,200포인트 살짝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5,100포인트에서 15,200포인트 사이, 여러분 여기가 일단은 나스닥에 있어서는 지지 라인대가 돼요. 지지 맥점이 되는 거죠. 물론 지지선이라는 것은 깨질 수도 있어요. 지지 받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뉴스상으로는 봤을 때 왜 빠졌느냐,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이라는 뉴스와 함께 급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FED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는 이미 얘기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그죠? 파월 의장이 이틀 전에 어제였었죠, 그죠? 이거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빠졌던 거 아닙니까? 이미 시장에 이제 일부 반영이 되고 있었었고요.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은 사실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얘기가 나왔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캐나다도 뚫렸고,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증상은 지금 경미해요. 맞죠? 보시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경미한 증상을 겪었다. 네. 근데 문제는 감염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었다. 자, 그러면 오미크론이 있기 전에 델타 변이는 방어가 됐었습니까? 아니죠. 델타 변이도 마찬가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거 없거든요, 솔직히.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미 오미크론 확진자는 글로벌 주요국 곳곳에서 지금 벌써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고 있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백신 접종 완료 마찬가지. 기존의 델타 변이도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됐었단 말이죠.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미크론은 경미한 증상.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쵸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가 됐죠. 하지만 정말 이게 주된 원인일까?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뉴스에는 뭐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도 그냥 추측을 할 뿐이거든요. 저는 이럴 때는 제 경험상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빠질 자리였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빠질 자리였고 기술적으로 잘 대응해야겠구나. 물론 뭐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도 참고는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빠질 자리라서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요. 자, 아무튼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지수는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이제 15,200포인트 오늘이 254포인트를 마감을 했고요. 200포인트 전후가 깨질 수가 있다. 네, 살짝 더 좀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종전과 약간 차이가 있던 것은 뭐냐면 아래 꼬리가 없어요 지금. 그죠? 아래 꼬리가 거의 없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살짝 달렸습니다. 거의 티 안 나게. 다우도 마찬가지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거의 없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일선을 깼기 때문에 이 200일선 과거에는 어땠는가를 볼게요. 200일선이 깨졌을 때에 과거에 다우존스는 어땠을까? 자, 우리가 거의 뭐 한 8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2013년인데요. 보시면은 지지받고 급등. 자, 이탈했죠? 지금과 좀 비슷하네요, 다우가. 그죠? 이때도 아래 꼬리가 거의 없어요. 그쵸, 여러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왔네요. 맞죠? 자, 여기서 포인트. 200일선은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틀 동안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지선 깰 수 있다. 깰 수 있는데 깨더라도 주요 지지선, 주요 지지 맥점을 혹은 주요 이평선을 깨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크게만 떨어지면, 그러니까 많이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다. 가능성이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빠지더라도 최대한 이 가격대에서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자석처럼. 그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이때 이탈 후에 반등이 나왔고요. 자, 이때는 지지받고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입니다. 이때는 무참히 깨져버렸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덜 빠져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틀 만에 그냥 추가 하락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더니만 한 번 더 폭락을 했고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쵸? 자, 깨지고 나서 추가 급락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때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200일 이평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0일선을 깨더라도 달라붙어 있으면 괜찮다. 근데 어때요? 깨고 달라붙죠? 그러더니만은 반등 주고요. 또 깨긴 깼는데 이번에는 아래 꼬리가 계속 달려요. 또 깼다가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더니만은 또 반등을 주잖아요. 이거예요. 네. 이걸 저는 자석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석 효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다르죠? 처음 여기서는 제가 지금 약간 코가 막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날 겁니다. 듣는데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막혔어요. 자, 이때는 이탈 이후에 바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때는 이탈했죠. 하지만 지지를 받기보다는 추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항선. 저항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걸 원래는 지지선이었었죠.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돌파하지 못하고서 추가 급락으로 이어졌었던 케이스예요. 네. 2015년 8월 달에는 그때 글로벌 증시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고요. 네. 특히 중국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0일선 이탈을 한 상태죠. 네, 2015년도에는 그러다가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오고 나서 다시 봅시다. 자, 2016년도에 위로 올라왔는데 이때 또 한 번 이탈을 했어요. 하지만 바로 반등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주요 이평선, 주요 맥점을 이탈했을 때는 덜 빠지거나, 그죠? 그리고 최대한 달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빨리 반등이 나오거나, 이게 베스트예요. 죄송합니다. 아우. 빨리 반등이 나오더니만 결국에는 추가 급등이 나옵니다. 맞죠? 네. 또 보겠습니다. 자,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과거 차트부터 뒤져봅니다. 사례 분석.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시황 적중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례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몇 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탈했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에 부합하죠? 덜 빠지고 자석처럼 달라붙어 있고 빨리 반등이 나오는 이런 거 다 부합하더니만 결국에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년 10월 달에 이탈하고서 빨리 반등 나오더니만 바로 올라갔고 결국 또 이탈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하지만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덜 빠진 게 좋다 그랬죠? 근데 많이 빠지더니만 결국에는 한 번 더 빠졌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또 반등이 나왔고 또 이탈하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빠졌고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빠지고 또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또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또 한 번 훅 빠지죠. 그죠? 그러더니만은 추가 하락이 나오고서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또 몇 번 두드립니다. 또 빠졌어요. 하지만 달라붙어 있죠. 또 아랫골이 달리고요. 또 지지받고요. 그러니까 이 200일 이평선에서의 지지력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맞았죠. 코로나 같은 이슈에는 뭐 의미 없죠, 여러분. 지지선이니 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네, 글로벌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겪는 그런 대재앙이었습니다. 그죠? 다시 또 올라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0일선 몇 번은 건드리긴 했지만은 이렇게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오늘 이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오늘 하락. 자, 이때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최소 이틀은 봐야 돼요. 내일 모레 봐야 됩니다. 요것만 가지고서 분석하자면은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단기 과매도권입니다. 요것만 봤을 적에는 반등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지지받거나 반등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정말로 오미크론 때문에 빠진 거라면. 네. 단 지금 보시면은 직전 저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아주 중요한 가격대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고 돌파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또 지지받았고 또 지지받았잖아요.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33,770포인트 부근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지받았잖아요. 여기도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고 여기도 이탈했다가 또 지지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굳이 비교하자면 비교가 아니라 이때까지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 여러 번 지지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 다시 한 번 더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 이 가격대를 무참히 깨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만큼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물론 이렇다 해서 뭐 그러면 이렇게 빠지냐 이건 아니고, 네, 아까도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이 200일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한 차례 더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코로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맞죠 여러분들?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대신에 200일선을 좀 과하게 빼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200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은 200일선 깨지고 나서 한 번 더 깊게 빠졌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200일선의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또다시 쌍바닥을 찍거나 운 좋으면은 돌파가 나오겠지만은 일단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증시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네. 일단 최소 오늘 밤 베스트 시나리오는 당연히 200일선 재돌파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200일선 돌파를 못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급락보다는 최소 지지받는 거, 이 200일선 근처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와줘야 그나마 베스트다,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미증시는 됐고요. 이제 우리 증시를 봐야 될 텐데, 모처럼 이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말이죠, 갑자기 좀 미증시가 또 급락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물론 아침에는 큰 폭의 개파락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어제 상승했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오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에 여러분들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상, 제 지금 특공개미TV 채널에 가시면 나옵니다. 꿀팁에 요거, 이 사이트, 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영상 청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영상 지금 또 나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뭐냐면 요거예요. 자, 우선은 이걸 볼 거예요. MSCI 한국지수. 미국이 빠지는 동안에 우리 MSCI 지수, 한국지수 어땠는가? 일단 2% 상승이에요. 왜? 어제 코스피가 급등이 나왔거든. 그죠? 어제 코스피가 급등이 나와서 플러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봉 흐름이 중요하겠죠. 분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빠졌습니다. 그죠? 빠졌죠. 맞죠? 미국 증시랑 거의 똑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도 아침에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얼마나 빠졌나? 고점 대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야간 선물,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어제 급등 나왔었거든요. 그죠? 1시 정도에서 급등 나오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해 볼 것은 뭐냐면, 미국이 빠졌다면은 지금, 자, 나스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점 대비 3.6% 빠졌습니다. MSCI 한국 지수는 고점 대비 1.2% 정도 빠졌어요. 1.3%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고점 대비 1% 빠졌습니다. 확실히 어때요? 지금 한국 관련 증시가 좀 더 강하죠? 덜 빠졌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요겁니다. 자, 글로벌 증시에는 여러분들 키맞추기 개념이 존재해요. 키맞추기. 물론 기준 증시는 미국이지만은 항상 미국이 최고로 강한 건 아니거든요. 1년 내내 미국이 최고로 강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미국이 강하긴 하지만 작년만 보더라도 코로나 저점 대비 상승률 1등은 코스닥이었고 2등이 코스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5개월 연속 음봉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글로벌 증시 대비 거의 탑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동안에 다른 나라 증시들과 키를 맞추기 위해서 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동안에 한 4, 5개월 동안 찌질했던 이유가 키맞추기다. 결국에는 키맞추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이건 사실 누가 뭐 알려주는 거 아니죠. 알려주는 거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미국이 빠진 것도 네, 그런 개념으로 빠진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미 진작부터 급락을 했잖아요. 진작부터 우리 급락을 했거든요. 이런 어떤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벌써 수개월째 겪었다고. 맞죠, 여러분들? 예.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빠지는 거고, 우리는 먼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겪은 거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어떤 추세에는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제가 계속 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에 코스닥은 어땠는가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때요? 나스닥 급락했던 이 등락률보다는 우리 증시가 훨씬 더 양호했다. 여기 보시면 녹색 배경은, 이 녹색 배경이 나스닥보다 우리가 더 많이 빠졌을 때예요. 코스닥이. 나머지는 다 나스닥 등락률보다는 우리가 덜 빠졌을 때입니다. 보시면은 얼마 전에도 나스닥 2% 빠졌을 때 우리 코스닥은 1%대 선방했고요. 지난번에는 심지어 오르기까지 했었어요. 그럼 대부분은 우리 코스닥은요 나스닥보다 덜 빠집니다. 네. 오히려 나스닥이 올랐을 때 11월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양봉이 나왔을 때 있죠. 플러스 났을 때, 그때 우리 증시는 7, 80% 넘는 확률로 음봉이 나왔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리고 나스닥이 음봉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양봉이 나왔고요. 네,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꾸로 갔었다라는 거죠. 완전 디커플링이었어요. 11월 달에.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 디커플링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아무튼 아침부터 다들 좀 겁을 먹으셨을 텐데, 일단 아침에는 그냥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쭉 올랐잖아요. 그렇죠? 쭉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쌍바닥 찍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어제의 저점은 안 깨는 게 좋겠죠. 네. 만약에 장 초반에 개파라고 출발할 텐데, 개파라고 출발하고 나서 아마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살짝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고, 최소 2시간 이상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아셨죠? 아침에 빠진다고 해서 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2시간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쉽게 털려서도 안 되겠고, 알겠죠, 여러분들? 저도 손절만 해서 안 되고, 다만 저는 빠졌을 때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관점, 그러니까 섹터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수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저는 빠졌을 때도, 어제도 제가 아침에 빠졌을 때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적중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빠지게 되면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다들 지금 무서우실 텐데, 우리 증시는 많이 빠졌고, 그동안에 미리 많이 빠졌고, 그죠? 충분히 선반영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또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